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의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 행위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책 부동산 분쟁 쟁점 2판 663쪽에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행위를 해야지 보수를 받습니다. 중개 행위를 해야지 보수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개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 행위가 과연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이게 쟁점이 됐어요. 자, 이 사건은 원고가 중개사에게 공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이런 것들을 의뢰하고 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 많이 지급했다라면서 반환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 한도가 있고 그걸 초과하는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개념으로 소송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공매부동산의 취득 알선 행위가 과연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거죠. 원심에서는 이게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보통 이 공매부동산 우리가 중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매를 중개한다, 임대차를 중개한다 이러면은 공인중개사분이 어쨌든 매수인을 대리하건 매수인을 중개하건 매도인 편에 서서 중개를 하건 또는 쌍방 가운데서 중개를 하건 직접적으로 쌍방을 연결시키죠. 계약을 체결하도록 연결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 행위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권리 분석해주고 빠져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 행위를 통해서 매각 결정까지 받았는데 일부는 받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매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공매 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사실관계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 행위는 중개가 아니라고 본 게 원심의 입장이고, 결국은 이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런 원심처럼 중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분석상 중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은 중개가 아니라고 해도 대법원 규칙에 공매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과 매수 신청 대리, 자, 이런 걸 규정하면서 보수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중개 보수의 전제인 중개 업무에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알선 및 매수 신청 대리까지 한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법령상 보수 제한을 받는데 취득이 알선 권리 분석해주고 그냥 빠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제한 없이 보수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석상 공인중개사의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 행위도 중개보수 제한 대상으로 보겠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이 나올지 고민한 대법원 판결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 행위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